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의 젊은 친구보다 멘탈 문제 이런 것보다 인터넷이 나오기 전이라 사고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제 방송 보신 분들 제가 봤을 때는 30대가 많을 거예요. 제 방송 이제 알고리즘을 보면 20대 분도 있지만 제 방송은 30, 40대가 많습니다. 50대도 꽤나 많아요. 제가 잠깐 제 알고리즘을 한번 연령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 보면 만 13세에서 17세가 0.2%. 그러니까 거의 중고등학생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 18세에서 24세가 6.4. 만 25세에서 34세가 31.8. 만 35세에서 44세가 33.1. 만 45세에서 54세가 20.5. 꽤 높죠, 여러분. 큰형님들이 많이 봐요. 그러니까 30, 40대가 거의 한 60%예요. 60, 70%. 그리고 만 55세에서 64세 586 가장 욕먹는 세대죠. 우리가 좀 많이 까는 똥팔려 세대라고 하는 그분들, 만 55세 64세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586 세대, 그분들 6.3이에요. 적게 보지 않아요. 그분들도 앞으로 이제 걱정되나봐. 사실 제가 뭐 썰 푸는 것 중에 좋은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긍정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래서 뭐 댓글 다는 거 보면 망치기니 먹으세요? 좀 힘든 것들, 앞으로 안 좋아지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붕어 형은 염세주의자다, 비관주의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염세주의자적인 부분은 인정합니다. 망치기 테레비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나이를 먹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제가 봤을 때 최선의 방법은 항상 최악의 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보다 안 좋아졌을 경우, 내가 지금 돈을 더 적게 번다거나 뭐 다니는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좀 상황이 지금보다 안 좋아졌을 경우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나아질 것이다, 긍정적이다. 오히려 제가 살아보니까 어떠냐 하면 좀 많이 가진 분들이 오히려 있잖아요. 저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좀 뭔가 축적을 많이 하고 아웃풋을 많이 이루는 사람일수록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자, 준비하자, 이런 마인드인데, 오히려 해놓은 거 없는 분들, 뭐 빈마인드 있는 분들이 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낙관적.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그냥 뭐 과도기일 뿐이야. 그놈의 과도기. 뭐 과도기 얘기하는 사람이 인생 평생이 과도기입니까? 아무튼 제가 이 썰을 풀면서 느낀 건 그런 거야. 뭔가 해놓은 게 없는 분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낙관적으로. 오히려 뭔가 좀 많이 배우고 좀 많이 모으고 축적을 하신 분들이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봐. 좀 신기하죠? 저 그런 것들 많이 느꼈거든요. 아무튼 지금 젊은 친구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쁘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젊은 친구는 20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MZ세대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MZ세대. 저는 MZ세대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학문적으로 적용된 말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냥 어떻게 보면 지어낸 말입니다. 미디어에서 20, 30대를 뭔가 싸잡아서 좀 돌려가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학문적인 정의가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리고 MZ세대는 사실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 단어인데 사람들이 이걸 아무렇지 않게 씁니다. 저는 잘 안 쓰죠, MZ세대라는 말을. 저는 딱 구분합니다. 20대, 30대 다르고 구분해요. 여러분 같은 20대끼리도 달라. 지금은 한 나이 차이가 한 5살 이상 벌어지면 사고나 라이프 스타일,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정말로. 같은 30대를 하더라도 갓 30대 된 사람과 30대 중반 넘어간 사람의 생각이나 구조가 달라요. 결혼과는 다릅니다. 근데 미디어에서는 자꾸 20대, 30대 MZ세대라고 싸그리 묶어가지고 얘기하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젊은 친구 20대 한 초반 중반에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이 친구들 본인도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멘탈적으로 사실 문제가 많아요. 물론 장점도 있어. 생각하는 게 비상하고 세상에 나쁜 것들 지적하고 하는 건 잘해. 그런데 뭔가를 책임진다거나 이겨내는 것은 사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단점 중에 하나가 지금 시기에는 이것저것 가리면 안 되거든요. 내가 해놓은 게 없으면 가리면 안 돼. 사실 20대 친구들은 해놓은 게 없어요. 뭐 대학을 다니는 거 말고 군대 갔던 거 말고 해놓은 게 없잖아. 그러면
이것저것 가리면 안 되는데 너무 가리는 게 많아. 이거는 워라밸이 안 좋아. 주말에 못 쉬어. 이건 밤늦게까지 일해야 돼. 가리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가리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가려가지고는 못 먹고 살아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트렌드가 뭐예요? 워라밸, 인프라. 이 두 가지죠. 근데 젊은 친구들이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참 저는 웃긴 게 뭐냐 하면 보통 워라밸이 되는 직장은 돈이 적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하고 싶은 게 많아. 근데 그 하고 싶은 것을 다 성취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봐봐,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뭐 비싼 차도 먹고 싶고 오마카세도 먹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아니 그럴 거면 공무원 왜 들어와? A3님 안 그래요? 아니 그럴 거면 공무원 왜 들어와? 공무원 월급 뻔한데. 우리 공무원들도 말이 좋아 워라밸이지 워라밸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아니 워라밸은 당연히 돈이 적어. 돈이 적으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성인 때 하는 문화생활 같은 것도 다 돈입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 소득 수준에 비해서 소비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다니까, 자기 생각하는 이상.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남자분들보다 여자분이 많이 따져요. 뭐 역세권에 뭐 있어야 된다. 역 앞에 있어야 되고, 뭐 내가 사는 건물 안에 뭐 편의점, 커피숍, 세탁실 이런 거 다 있어야 된다.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곳은 어떻습니까? 땅값이 비싸죠. 월세가 비싸죠. 근데 내가 돈이 안 돼 거기 산다고 하면 무리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은근 많아요. 그러면서 돈이 안 보인다고 먹고 살기 없대 징징대고 있어. 이 정상이냐고요.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가잖아요. 이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서울에 많이 간다고 다 돈이 많이 버리고 앞가림하고 축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많은 젊은 지방러들이 서울로 상경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방러들의 절대 다수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 비싼 월세를 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러분 지방러들이 학벌 좋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서울에 학벌 좋은 사람이 많을까? 서울이 더 많죠. 지방에서 다 뭐 지방대나 아니면 뭐 직업군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서울에 어떤 유수의 기업을 뚫어서 들어가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직장 구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서울이 직장 구하기가 뭐 지방보다 나올 수 있어도 봉급 수준이 엄청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서울이 뭐 일자리 많다고 하지만 정말 좋은 일자리는 서울도 적어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급여나 복지가 많은 것들. 서울 캐봐야 중소기업 250 아래입니다. 대부분 250 아래야. 한 220 정도 돼요. 세금 때문에 한 200이야. 200에서 한 220. 거기서 월세 살면서 뭐 커피 마시고 배달 음식 먹고 뭐 인터넷 쇼핑 몇 번 하고 나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단 말이야. 그건 돈이 안 모이잖아. 그럼 돈이 안 모이고 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젊은 친구 잘 들으세요. 이런 말 하면 꼰대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뭐 타지에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삶을 봐야 돼. 내가 1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일은 했지만 모인 돈이 없어. 그럼 이거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서울에 살고 있지만 모인 돈이 없어. 그럼 난 이거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기업으로 봅시다. 기업이 일은 하는데 매출은 많이 찍었는데 순이익이 없어요. 영업이익이 없어. 그럼 그 좋은 기업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를 기업으로 보자면 우리가 쇠가빠지 일했는데 1년을 돌아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이 기업 문제 있는 거야. 내 삶 문제가 있는 거야. 객관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가 마통까지 뚫었어. 뭡니까? 이걸 기업으로 치면 적자예요. 적자. 이런 말의 경우 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마이너스야. 그런 사람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몇 년 동안 살고 있는데 난 몇 년 동안 살면서 그동안 벌어놓은 것들, 모은 것은 얼마나 있는가. 모은 게 없다면 난 못 사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초반 대학생 때 알바 구하려고 커피점이나 편의점 같은 데서 쉽게 일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시급과 주유 때문에 쪼이기 알바 구하면 사람이 안 구해지고 풀타임에 주둔 곳에서 한 명 보면 돼. 적은 것은 10명, 대학가 적은 20에서 30명이 면접 보러 온 세상입니다. 그만큼 요즘 대학생들 알바 구하기 힘듭니다. 알바 구하기 힘들면 다른 거 해야죠. 다른 거 해야 됩니다. 여자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여자분들
편한 것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도 편한 걸로 하려고 하지 마. 사실 요즘에 시급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알바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왜 힘들어졌냐? 시급이 올라가면서 인건 부담 많이 느끼다 보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뭐 알바 모집하는 그런 자영업자분들이 돈이 많이 벌어서 자영업 모집하면 알바를 모집하면 아니거든요. 요즘에 보면 정말 급할 때 아니고서는 알바를 안 구해요. 편의점 분들이. 편의점이나 어떤 뭐 커피숍 같은 데 보면 사장이 제일 일 많이 합니다. 사장이. 여러분 편의점 같은 데 평일 가보면 다 사장님이 앉아있어요. 요즘에 보면 내가 느끼는 거죠. 평일에 여러분 뭐 낮에 저녁 때 편의점 가잖아요. 그러면 원래 보통은 이제 나이가 앳돼 보이는 아가씨가 보통 편의점 유니폼 입고 이제 알바하는데 요즘에 진짜 없어졌어요. 그런 분들이. 다 웬만하면 사장님,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유니폼 입고 장사 이제 가게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왜 하냐면 제가 예전에 한정판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왜 콜라보레이션 물건을 팔았단 말이야. 치성사이다 미니카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 그게 이제 편의점에 나와가지고 그걸 찾겠다고 내가 편의점에 20군데 돌았어요. 20군데. 20군데 돌았는데 한두 명만 이제 20대 여자 알바가 있고 나머지는 다 정진님이었어요. 흰머리가 힙하신 분들 유니폼 입고 장사하시더라고. 아, 그래서 요즘에 알바들 잘 안 쓰네. 정말 안 쓰네. 이걸 확 느꼈습니다. 확 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 편의점 요즘에 너무 많아졌거든. 그리고 요즘에 진짜 편의점 많아졌어. 그만큼 먹고 사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편의점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손해입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왜 그러냐면 여러분 편의점이 많아진다고 손님들이 많아집니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나랑 같은 어떤 브랜드를 파는 이제 음식점이 많아지면 많아져서 이건 무조건 손해입니다. EH님 혹시 사자성어 중에 동기어진이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지금 자영업자가 지금 동기어진이에요. 뭐냐? 뭔가 잘 된다고 하면 같은 분야의 업종이 어떻게 하고 계속 들어온다니까? 그 들어오면 사람들이 배로 늘어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사 먹고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오는 사람 뭡니다. 편의점이라는 편의점이나 어떤 장사라는 게. 근데 문제는 그런 오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가게가 열리니까 당연히 이제 뒤늦게 들어온 데는 어떻게 해요? 행사를 하겠죠. 저 업체는 10,000원을 받지만 우리는 뭐 9,000원에 합니다. 8,500원에 합니다. 아니면 뭐 서비스도 뭐 줍니다. 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같은 가격에 같은 음식점인데 여기는 서비스 더 주네? 여기 싸게 안 해? 그럼 이쪽으로 가야지 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자영업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편의점, 커피숍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좋아하긴 하지만 커피를 좋아하는 건 맞아. 그런데 커피 전문점이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뭐 커피라는 게 꼭 무슨 메이커 매장 가지고 먹을 필요는 없죠. 저같이 뭐 미스 타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커피 자판기도 있고 커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아니면 뭐 집에 커피 머신 사가지고 드립으로 마셔도 되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뭐 가게 하는 곳이 많다고 알바 구하기 쉬운 게 아니야. 요즘 알바를 안 쓰는 분위기야. 알바를 안 써요.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어. 그래서 지금 20대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알바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야 되는데 알바 구하기 힘들면 다른 것도 해야 돼. 뭐 택배 상하차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다른 일도 알아봐야 돼. 이것저것 가리면 안 돼요. 난 힘든 거 싫어. 난 주말에 일하는 거 싫어. 밤늦게 일하는 거 싫어. 그러면 정말 굶습니다. 굶어요.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닙니다. 가리면 가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줄어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